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육과정평가를 실시한 9월 모의평가 치르느라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국어 비형 그리고 영어 비형의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다라는 반응인데요. 9월 모의평가 성적은 오는 27일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번 모평 점수 잘 체크하셔서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 전략까지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201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정 수시 지원 전략 오늘도 이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을 위해서 오늘도 최고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숭이여고에 계신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9월 모의평가 아무래도 수능 전 마지막 리허설이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굉장히 긴장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을 것 같은데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먼저 짚어주시죠. 조금 전에 정현주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어비하고 영어비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영어비는 작년에 워낙 어렵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된 거고요. 국어는 사실 작년에 너무 쉬워가지고 만점자가 14,625명에 달할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좀 어렵지만 아마 그 11월 수능도 아마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학 비형도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BS 연계율로 봐도 국어하고 영어는 70%를 상회하는 것 같고요. 수학은 약 70% 정도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그 영어에서는 고난도 유형이 있죠. 그 빈칸 추론 문제들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6문제에서 3문제나 그 영어 우리 그 수능 교재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체감 그 연계율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의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6일날 원서 접수가 마감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A, B형을 어떻게 결정을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한 가지는 9월 모의평가보다 그 6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그 전에 성적이 더 좋았던 학생, 좀 떨어진 학생들은 아마 좀 수시도 하향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9월 성적이 아주 좋아졌다. 이런 학생들은 좀 수시 지원도 좀 상향으로 좀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 아마 이 9월 시험이가 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모의 수능이니까요. 우리 학생들 너무 좋아하거나 혹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것을 전략의 기회로 삼아서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시 집중 상담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 계속할 예정입니다. 입시 전략에 대해서 좀 미리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로 상담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네요. 오늘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좀 어려웠어요. 어렸었습니까? 예. 네. 이제 수시 접수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먼저 제가 지금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가능성 같은 거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상향 지원 그런 것까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3.4등급, 수학 3.17등급, 영어 2.6등급, 과학 1.88등급, 그래서 국수형과 평균이 2.76등급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 A형 100분위 85에 3등급, 수학 B형 100분위 81에 3등급, 영어 B형 100분위 78에 3등급. 지구과학, 과학탐구는 지구과학 1과 2를 선택했는데 각각 2등급과 3등급입니다. 자, 9월 가채점 점수 오늘 실시된 점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국어 90점, 그 다음에 수학 B형 78점, 영어 B형 80점.
그다음에 지구과학 1은 34점, 생명과학 1은 34점 맞았는데요. 지금 뭐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예측했을 때의 그 등급 점수를 보면 전년도 그 6월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다. 거의 한 3등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로는 과학 발명반, 과학 실험 동아리, 과학사반 활동을 했고요. 생활 속의 과학 체험이라는 그 과학 캠프에, 교내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 초청 특강에 참여를 하여서 그 진로에 대한 탐색을 했고요.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록이 학생부에 있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 543시간에 참여를 했고요. 자기주도 학습 235시간, 꽤 많은 시간을 참여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 그 청소년 대표로 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고요.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의 융합과학 캠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 학생의 수상 내역입니다. 교과 우수상, 과학, 기술, 또 지구과학, 생명과학 다양한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 수상했고요. 독서 토론 대회 우수상, 다독상의 우수상, 그다음에 교내 지리 올림피아드 대회 은상, 교내 과학 경시 대회 지구과학 부문의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은 항공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지망에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2지망은 한서대 항공운항학과, 3지망은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를 각각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일럿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수시 합격을 위해서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 학생은? 예, 우리 학생의 어떤 장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 성적,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와 비교과도 한 3등급 전후로 좀 비슷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에서 좀 우수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교내 경시대회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할 수 있는 그 전략으로는 입사 전형과 그다음에 수시 논술 전형, 논술을 활용한 일반 전형 두 개에 지원 가능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사 전형부터 그 전략을 좀 살펴드리면 우리 학생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시대회 성적이랄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살려서 서류 준비,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서류 준비와 면접 등의 준비를 한다면 그것이 아마 합격의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그 6월 모평 성적으로 봤을 때는 광운대라든가 세종대의 공학계열 정도의 지금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평균 3등급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3등급대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 대학의 우선 선발 전형을 그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논술을 통해서 그 논술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선발이 아닌 일반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을 찾거나 아니면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보니까 그 과학 성적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다른 성적보다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는 논술 전형에서 그 우선 선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반 선발 정도의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맞는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논술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그 전형의 그 대학별 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자기소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합불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꿈이 파일럿이고 항공과가 있는 데가 한국항공대, 한세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그 어떤 궁금증의 해소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그 특징, 그 다음에 합격 가능성 등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입니다. 우리 학생이 전형을 희망하지 않아서 현재 우리 학생의 그 상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학생부 40%, 논술 6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네. 심층 면접 전형인데 1단계 학생부 100%로 5배수를 2단계에서 심층 면접 10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네. 두 전형 모두가 최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년도 경쟁률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었는데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에는 24대 1이었고요. 심층 면접 전형에는 15.6대 1이었습니다. 네. 일반 학생은 논술이 들어가는데요. 언어와 수리 논술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심층 면접 전형의 경우 면접은 수학과 영어에 대한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항공운항학과의 전년도 그 입시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일반 학생 전형과 심층 면접 전형 두 전형 모두에서 학생부 성적이 좀 다소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항공 운항학과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공학 계열의 다른 학과들을 지원하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항공운항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도 좀 적은 편이고요. 공학 계열은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그다음에 전년도 그 입시 결과를 살펴봤을 때 학생부 성적에 있어서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학생 두 전형 모두 학과를 좀 바꿔보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술 시험의 경우에도 공학 계열에는 수학과 과학이 모두가 포함되는데 네. 우리 학생이 그 과학 과목 좀 성적이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논술의 경우에도 항공운항학과보다는 공학 계열 학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과 변경을 고려해달라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두 번째는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입니다. 자, 일반 전형이고요. 면접을 통한 일반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 50%와 면접 50%.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수, 영, 탐 중에서 한 과목이 100분이 이상이 되어야, 100분이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학도 50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다 충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보니까. 50대 50으로 되어 있지만은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혹시라도 불리할까 하는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 반영 과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국수형과 각 상위 2과목만 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학생부 성적 중에서 상위 2과목 성적이 더 우수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과 비교해서 무난한 편이고, 따라서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면접에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서대 같은 경우는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한국항공대는 좀 다른 학과에 대한 지원을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좀 어떤 전형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입니다. 우리 학생은 이 자기 추천 전형을 통해서 이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자기 추천 전형은 전공 적합도, 창의성 뭐 이런 측면이 조금 높아야 하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 자기 추천 전형보다는 대신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전형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우선 선발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이거나 아니면 100분위 합이 265, 그다음에 일반 선발의 기준은 2개 영역 등급 합이 6이어야 합니다. 자, 현재 우리 학생이 6월 모평 성적으로 일반 선발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생부 성적도 무난한 편에 속하니까 논술에서 실력 발휘를 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희대 공학 계열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은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통해서 지리학과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지리학과보다는 논술 우수자 전형의 공학 계열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학과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형 요소는 보이는 바와 같고요. 현재 최저 기준을 일반 선발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학생부 교과 성적도 부족한 편이 아니라서 논술에서 실력 발휘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경희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두 군데 모두 논술 실력이 좀 좌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아, 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여쭤보셔도 돼요.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네. 외부 활동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요? 지금 서류 준비를 하면서 이 외부 활동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서류 준비, 포트폴리오 준비를 할 때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전형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원칙적으로 교내 활동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도 역시 교내 활동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이라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교회 활동 같은 경우는 의미 있게 대학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이 물론 중요하고 원칙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본인의 특성,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교회 활동, 학교장 추천을 거치지 않은 교회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내일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서류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죠.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좋은 전략으로 최선의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파일럿 19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아쉽게도 우선 선발 대상자는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일반 선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지원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그 철저한 서류, 또 대학별 고사, 논술, 면접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A, 수학 B, 과학 등급 합 6 이상입니다. 추천 전형은 한국항공대 공학계열 일반 학생 전형, 심층 면접 전형, 그다음에 건국대 경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4학년도 수시 집중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항공우주공학자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수시 원서 접수 마무리는 잘 돼갑니까? 네, 거의 다 돼가는 중이에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입시 지원하면서. 혹시 제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수시 가능성 정도와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저에게 맞는 전형의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은요, 국어가 1.8등급, 수학이 1.14등급, 영어가 1.5등급, 과학이 1.2등급이고요. 국영수과 평균 등급이 1.41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는 이제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본 가채점 결과를 보내주셨네요. 오늘 본 가채점 결과는 이제 92점, 96점, 88점, 50점, 만점이죠. 50점, 그 다음에 38점 이렇게 받았는데 6월하고 상당히 비슷한 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채점 결과는요. 예. 자, 이제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는요. 1학년 1학기 그 학급 회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 동아리, 축구 클럽을 했고요. 물리 프로젝트 동아리 했습니다. 네. 경북대 미리 가는 연구실에 참가했고요. 포스텍, 유니스트, 성균관대 등에서 주관하는 전공 탐색 활동 열심히 참가했고요. 봉사 시간은 101시간을 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으로는 수학 경시 대회, 논술 경시 대회, 영어 듣기 대회, 모범 학생상 표창 이런 것 등을 받았고요. 특히 과학 경시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날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방사능을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2위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 전형은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전공이고요.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특기자 전형,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 그리고 카이스트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목표도 뚜렷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수시 합격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주력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은 뭐 내신 성적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학생인데 내신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네.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신과 또 비교과가 좋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활용하는 입학사정관제나 특기자 전형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특기자 전형을 쓴다면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학생도 우수하지만 또 이제 또 강자들이 또 많은 과학과 학생들이 그렇죠. 또 있으니까 네. 과학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덜 몰리거나 아니면 또 이제 추가 합격이 많은 충원 합격이 많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희망하는 이제 또 그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조금 낮은 편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이제 위험을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한 88% 그 정도 나오는데 네. 그 88%
정도에서 이제 약간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약간 상회하는 대학들을 좀 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 성적을 좀 이용해서 수시 2차에 한번 노려봐야 되겠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진로와 내신을 잘 활용해가지고 항공과 기계 관련된 학과들을 활용해보는 것, 특히 11월 접수하는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의고사와 내신을 비교했을 때 내신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내신의 그 교과와 비교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 또 특기자 전형을 쓸 때는 좀 과학과 학생들을 좀 피해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신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혹시 수능을 덜 잘 봤을 때 수시 2회차에 접수할 카드를 한두 장은 남겨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입니다. 합격 가능성과 함께 합격 전략을 좀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일반 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수학하고 물리 쪽에 강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연구활동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방사능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쭉 상하교육부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봤을 때 기계항공공학과와 관련된 전공적합성과 일치하고 있는 비교과가 있느냐, 아쉽게도 그곳은 찾아볼 수가 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이 수학하고 물리, 그리고 이제 방사능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천체물리학과나 전기정보공학부, 아니면 원자력공학 등으로 학과 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만약에 정말 합격을 꼭 해야겠다, 서울대, 그렇다면은 과학교육과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학생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네. 네, 우리 학생 질문 하나 할게요. 서울대 꼭 기계항공공학부 지원해야겠습니까? 한번 좀 묻겠습니다. 네. 네. 단호해요. 학과에 대한, 네. 예,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단호하시니까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자신의 장점을 좀 살려서, 적어 보시고요. 그 밖에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전형을 이제 물으셨는데, 연세대학교 이제 기계공학과 특기자 전형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과학고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입니다.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가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좀 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공학을 만약에 이제 연고대 정도 수준에서 고른다면은 가급적 특기자 전형은 고려대 쪽을 가는 것이 어떤가. 특히 이제 우리 항공 분야 쪽에 그 비교과가 좀 약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조금 낮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를 아까 좀 희망을 하셨는데요. 카이스트는 이제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에 이제 130명 모집했고 학교당 1명씩 추천을 했는데 올해는 100명 모집에 학교당 2명씩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일반 전형으로 해서 한번 도전해 본다면 한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학과에 대한 그 목표 의식이 확고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전형을 좀 더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으로서 이제 입학 사정관제하고 이제 학생부 100% 전형을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니스트인데요. 유니스트는 이제,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 우수자하고 학교생활 우수자가 있는데요. 전형 요소는 지금 보시다시피 서류, 1단계 서류고요. 2단계는 면접인데요. 면접 고사율이 약간 다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학업 역량 우수자가 3대 1이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우수자가 5.5대 1인데요. 둘 다 우리 학생이 두 전형의 인재상에 다 맞습니다. 예,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학업 역량도 우수하기 때문에 둘 다 맞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경쟁률이 어디로 몰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해보면은 두 전형을 같이 지원할 수는 없나요? 예, 같이는 지원을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전형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중심의 대학이니까 우리 학생이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해야 될 거라면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이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학교 생활을 워낙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그 성균 인재 전형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형 요소는 이제 우선 선발이 서류 100%로 해가지고 최저학력 기준도 없이 우선 선발이 되는 거고요. 일반 선발은 이제 학생부 40에 서류 60인데요. 우선 선발은 조금 이렇게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고 일반 선발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선발의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합 7입니다. 우리 학생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도 아까 보니까 등급합 7은 충분히 나오고 있던데요. 서류도 좀 비교적 간단하죠? 예, 서류도 간단하고요. 예, 면접도 안 봅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우선 선발은 정성 평가고 일반 선발은 이제 정량 평가 쪽에 좀 가까운데요. 내신이 한 1.4등급대 되니까 최저 기준 맞추면은 일반 선발에서 좀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100% 전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험용인데요. 수시 2차. 네, 그렇죠. 수시 2차 보험용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형 이름은 이제 수능 우선 학생부고요. 전형 요소는 이제 학생부 100%입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일이 이제 11월 15일. 그러니까 결국 수능 이후에 접수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수능 성적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수능 최저가 우선 선발이 중요합니다. 일반 선발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우선 선발 세계 영역 등급합 6이 나왔을 때 아니면 100분위 합 265가 나왔을 때 충분히 가능하고 평균 합격선이 2등급대니까 우리 학생이 1.4등급대죠. 충분히 합격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과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도전해 보는 거고요. 추천 사유로서 특히 건국대학교 정시가 한 92%, 우리 학생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 한 88%. 그래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최악의 경우를 또 상정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판 승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정말 성적이 많이 안 나왔을 경우에 우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가 있습니다. 학업성적 우수자 수시 2차에 있는데요. 학생부 100%고요. 수능 최저가 한 개 영역 2등급이면 됩니다. 전년도 합격선이 1.8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합격선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항공대도 역시 정시에 가면 한 90% 이상의 100분위를 보여주는 합격선 100분위를 보여주는 학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이 항공우주공학자가 되고 싶은 우리 학생인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지금 선생님께서 수시 2차에 대한 얘기도 좀 언급을 해주시고 학생이 궁금했던 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원서 접수 전에 잘 참고하셔서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항공우주공학기술자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내신과 비교과로 활용하는 입학사정관제, 또 특기자 전형이나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2차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연대, 고대 우선 선발 조건 통과 수준으로 국어 2등급, 수학, 영어 1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유니스트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또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을 추천하고요. 학생부 100% 전형으로는 건국대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 또 한국항공대 수시 2차 학업성적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 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 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 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학 진학 후 약학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어요. 성적은 어떤 것 같아요? 평소처럼 나왔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아유, 네. 수고했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네. 제가 지원하는 대학 5곳의 최저 학력이 모두 비슷해서 모두 합격하거나 모두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곳을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나 봐요? 네.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 2.6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2등급, 과학 2.25등급, 그래서 국수연과 평균 2.09등급입니다. 6월 모평 성적인데요. 국어 A형 100분위 95에 1등급, 수학 B형 100분위 94에 2등급, 영어 B형 100분위 94에 2등급, 과학탐구 영역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각각 선택했는데 2등급입니다. 오늘 본 9월 가채점 성적인데요. 국어 88점, 수학 100점, 영어 87점, 과학은 각각 37점, 45점 맞았는데 네. 등급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일단은 국어는 한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 정도 될 것 같고 한 3등급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수학은 1등급, 그다음에 영어도 한 2, 3등급 정도 될 것 같고 생명과학은 1등급 정도 예상이 되고요. 화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2, 3등급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모평 성적과 비슷하지만 일단 수학의 성적이 1등급으로 확실하게 올랐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정시에서도 또 수시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교과요? 비교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 바른생활부원 화학반 동아리 했고요. 2학년 때 학급 회장과 동아리 회장, 화학반, 수학반 동아리 활동했었고요. 교내 심화과학반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100시간간. 그다음에 교회 활동으로는 대학 연계 심화학습 프로그램 생물학 R&E 과정 강좌에 참가를 했고요. 학생 과학실험 기능장제에 참가해서 1급 기능장을 획득했었고 논술 토론 캐부 2박 3일 동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수상 실적인데요. 전국 연합 학력 평가에서 1등급을 여러 차례 수상했던 기록이 있고요. 양성평등 논술대회 장려상, 또 표창장, 선행 부분에 있어서 표창장 받았고요. 과학경시대회 물리 부분에서 장려상, 또 적분과 통계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 또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은 1지망, 2지망, 3지망 모두가 다 일반 전형, 논술을 활용한 일반 전형인데요. 1지망에서는 서강대와 중앙대를 고민하고 있고요. 2지망에서는 성균관대, 3지망에서는 연세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이제 수시원서 내기 전에 좀 어떤 점을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될지 앞서 보니까 고민이 좀 많아 보이는데 생각 어떻습니까? 예, 현재 우리 학생의 교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드리면 교과 성적, 또 비교과 성적,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모두가 다 우수한 편입니다. 네. 우수한 편이라서 서울 소재 한 중상위권 대학을 희망할 수 있는데 네. 상위권 대학에 희망하기엔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교과도 조금 부족하고요. 비교과도 조금 부족하고 모의고사도 조금 부족하고. 네. 다행인 부분은 이제 9월 모평에서 수학을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도 비교과도 우수하면서도 입사 전형이라든가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논술을 활용한 일반 전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서류 전형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에 조금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라서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이라든 아니면 또 서강대 학교생활 우수자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이 아닌 대학의 입사 전형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대학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논술 실력이 지금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선발 대상자 안에 드는 것이 논술 전형에선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또 논술 실력이 부족하다면 희망하는 학과가 분명하긴 하지만 또 학과를 좀 비선호 학과로 좀 조정해 보는 것도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것이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종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은 논술 전형과 서류 전형, 입사 전형 모두를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학생의 선호도 또는 시험 일자, 또 우선 선발 기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조금 이제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수능 준비를 하면서 수시 1차를 준비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연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담이 크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시 2차 논술도 수능에 이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능 바로 그 주에 보거나 그 다음 주에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능 본 다음에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술이 만약 준비가 덜 됐다면 주말이나 주일 동안에 좀 매주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해 가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은 논술 전형하고 수능 체제와 비교과를 바탕으로 한 서류 중심의 전형이 유리하다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이 또 궁금해하는 점이 일지망이었었는데요. 서강대하고 그 중앙대 중에서 어떤 데를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서강대와 중앙대를 고민하는 이유가 아마 논술 시험 일자가 겹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이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 최종적으로 약학대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는 약학대학이 없고 또 네. 중앙대는 약학대학이 있다라는 것도 고민이 되고요. 또 서강대는 모집 인원이 좀 많고 자기 본인이 희망하는 자연과학부 쪽에 모집 인원이 많고 또 중앙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적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학과를 선택하거나 대학을 선택할 때는 일단 본인의 희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본인의 네. 선호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고려하고 이제 두 번째 우선적으로 이렇게 요구되는 기준은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관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서강대는 충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앙대는 충족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수학이 네. 1등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6월 모의고사에서도 수학이 94, 100분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었고 네. 또 실제로 9월 모평에서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중앙대도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그러면 두 번째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했을 때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모집 인원이 됩니다. 네. 근데 서강대는 자연과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 모집 인원이 한 83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화학과 같은 경우는 한 5명, 또 생명과학 경우도 그보다 조금 한 7명, 6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그래서 모집 인원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서강대학교를 서강대 쪽이 추천하는 낫다.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점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약학대학원을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같은 대학 출신들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원이 없으니까요. 예. 글쎄요,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은 약학대학의 모집 요강이라든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른 대학이라고 해서 다른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자기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유리하게 하거나 하는 요소는 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선생님께서 서강대를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그러면 그 외에 좀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전형도 강점이 있지만은 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한 모의고사 성적과 또 부족하지 않은 비교과를 활용한 서류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1차에 있는 한양대학교 브레인 한양 전형입니다. 화공생명공학부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전형 요소는 우선 선발 70%, 일반 선발 30%인데 모두 입학사정관 종합평가입니다. 네. 현재 9월 모평 기준으로 수학에서 1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과학에서도 한 과목은 충분히 2등급이 나오고요. 네. 또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 학생부 교과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양대 브레인 한양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좀 우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의 눈높이에 따라서 1차에 있으므로 또 1차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이 되면 또 정시에서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좀 고민을 한다면 네.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은 우리 학생한테 많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1차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 경쟁률도 많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도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입니다. 수시 2차에는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전형 요소는 우선 선발 40%는 학생부 100%, 또 일반 선발 60% 역시 학생부 100%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우선 선발 기준으로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근데 3개 우선 선발 기준 안에 들게 되면 그 학생부 상위 10단위만 반영하게 됩니다. 네. 일반 선발에 드는 경우는 60단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현재 그 전 교과에서는 국수영과해서 2.1등급 정도였는데 학생부 상위 10단위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두 1등급입니다. 1등급이죠.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전형은 지금 9월 4일에 1차, 1회차에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능 이후에 2회차 접수이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난 후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 정도는 남겨두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서강대 서류 전형입니다. 2차에 있는 전형이고요.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 최저 기준이 높습니다. 수학, 비화학, 과탐 두 과목의 100분위 합이 185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학생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면서 비교과도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서류 전형의 경우는 2차이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에 따라서 서강대 이상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수능 성적이 나온다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성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한양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그중에 수시 2차 두 군데 대학을 또 다시 한번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면접 이제 수시 상담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추천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형이 뭐 과거 학생이 많이 내는 전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내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지 네. 그리고 아니면 학생부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게 유리한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9월 수학 점수도 100점이고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연세대를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 학생이 지금 연세대 특기자 전형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좀 희망하고 있는데 특기자 전형은 앞서도 아까 학생도 알고 있다시피 과학과 학생들이 많이 오는 전형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서류와 그다음에 또 수리과학 논술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서류도 그렇게 많이 화려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직윤 전형하고 거의 비슷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합격이 되기 때문에 두 전형 모두 우리 학생한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전형을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자 한다면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과 또 서강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정도가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수시 6회를 어떻게 좀 지원하면 좋을지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하셨죠? 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능성도 많아 보이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약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논술을 위주로 한 일반 전형과 수능 최저 기준,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서류 전형이고요. 논술로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고 학과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고려해 보실 그런 얘기입니다. 목표 등급은 수학비 1등급, 과학 등급 합 3 이내입니다. 추천 전형은 한양대 브레인 한양 전형, 이화여대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 서강대 서류 전형을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 수시 집중 상담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바로 수시 1차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서류를 챙길 때 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점이 있다면 정재원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내일부터 1차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서류 접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학급 내 분위기가 상당히 들뜨는데요. 그런 들뜬 분위기에서 빨리 마음을 잡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을 지원할 때 논술형이나 적성 일반 전형을 지원할 때는 특별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학사정관제나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때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어떤 것을 나의 강점으로 부각을 할 수 있을지 자기소개서와 또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우수성 입증 자료들을 잘 꼼꼼히 챙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상담해 주신 정재원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수시 집중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